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노자와 그리고 장자 하다가 중간에 멈췄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복습하고 갑시다. 자, 노자와 장자 모두 가장 중시하는 게 도라는 것이었다. 자, 도라는 것이 일단 천지 만물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운행과 생성의 원리였다. 그래서 사계절이 봄이 되었다가 여름이 되었다가 가을이 되었다가 겨울이 되고 다시 겨울이 봄이 되는 그 사계절의 운행 원리도 모두 도가 부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라는 것은 없는 곳이 없고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라고 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도라는 별명을 붙였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도라는 게 이제 세상 만물에 들어가게 되면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흔히 도가에서는 자연적 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 모두 자신의 고유한 특성인 자연적 본성을 유지하고 자연적 본성에 따라서 살 때 가장 도가 확립이 되고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고 가장 좋은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우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된 아기를 예시를 들었었죠.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고 소박한 그런 것이 진정으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노자 하면서 이제 빼먹었던 것 같은데 학습지 하면서는 얘기했었죠. 상선약수. 자,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다투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거처하면서 겸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라고 비유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자라는 사람은요, 정치를 할 때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 무위 정치를 해야 된다. 자, 이 무위가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억지로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얘기했었죠. 즉,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또 모든 현상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도에 따라서 알아서 운행이 되고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니까 인간이 억지로 힘을 주고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연적 본성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무위자연했을 때 우리가 도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다스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통치자들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이 세상은 잘 굴러가고 통치가 되더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하고 무욕하고 땅이 좁고 또 백성들의 수가 적은 나라가 이상사회였는데 이 이상사회의 이름이 소국과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얘기를 하면서 노자를 마쳤던 것 같아요. 자, 장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장자라는 인물도 마찬가지. 자, 이 인물도 노자와 마찬가지로 도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도라는 것은 노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우주, 자연의 생성 원리이자 운행의 원리이다. 그리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도라는 것은 없는 데가 없다. 기와에도 들어가 있고 땅강아지, 개미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똥이나 오줌같이 우리가 굉장히 천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에게도 다 도가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각자 고유한 본성을 가졌는데 이 고유한 본성을 실현하고 발휘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자, 오리라는 이제 새가 있고 학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 오리의 본래적 특성은 그렇죠. 다리가 짧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준에 다리가 짧으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오리의 다리를 길게 늘어뜨려줘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렇죠. 자, 학의 다리는 지나치게 길어요. 다리가 길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학은 다리가 너무 기니까 불편하겠다. 그래서 학의 다리를 잘라줘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있는 그대로 살아갈 때 자연적 본성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둘 때 각자는 서로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자, 이렇게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그렇게 다른 측면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그릇된 가치관. 이것 때문에, 미추, 시비, 선악 같은 구분이 생겼다. 분별하는 지식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 그릇된 가치관을 버려야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릇된 가치관이 어디서 생겼느냐? 인간의 제한된 감각에서 생겼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신만이 경험하고 듣고 보고 느낀 것을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을 세우게 되는데 자기 가치관에서 봤을 때 저것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더 편하게 해줄까? 억지로 힘을 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장자가 생각하기에는 그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 자체가 이 도에 따르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해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와 이 세상에는 혼란스러움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그릇된 가치관으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안 된다.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되고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 자, 저는 장자라는 사상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은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과학을 좋아할 수도 있고 윤리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이제 틈틈이 발휘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비록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재능이 있고 또 관심 있는 것을 열심히 한다면 저는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가 인생이 전부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랬었고 자, 이 획일화하지 말라
라고 하고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모장과 여희라는 인물이 나왔었죠. 이제 모장과 여희는 중국에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던 여인들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남성들이 보기에는 그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이제 이끌리듯이 다가가는데, 만약에 모장과 여희가 물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고기들은 도망가겠죠. 사슴도 놀래서 도망가겠죠. 새들은 깜짝 놀라서 날아가겠죠. 자,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동물들이 볼 때는, 다른 존재들이 볼 때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모두 벗어나라 라는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이고 또 획일화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경지가 있는데요. 이제 절대 평등의 경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초점이 흔들리네. 자, 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뭐 새라든지 강아지든지 사슴이든지 인간이든지 모두 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귀천이 없습니다. 또 이 존재들 중에서 뭐 어떤 존재가 옳고 어떤 존재가 그르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10이었죠. 자, 그리고 뭐 선악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 자, 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인간의 그릇된 가치관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경지로 나아가면 이 경지를 뭐라고 부른다? 재물이라고 부른다. 재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란 관점, 이제 경지에 이르려면요, 귀천이라는 구분도 없어지고요, 시비의 구분도 없어지고요, 선악이라는 구분도 없어져요. 즉, 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도의 관점에서는 시비, 귀천 이런 것들이 아예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완전히 구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의 경지가 더 나오는데요. 사실 이 재물보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재물보다 더 상위의 경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경지냐면요, 소요라는 경지입니다. 이 소요라는 경지. 자, 이 소유라는 경지가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이 경지는 어떤 구분도 하지 않고 또 차별도 당연히 없죠. 차별은 구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자, 구분과 차별을 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어떤 판단을 내리지도 않게 돼요. 집착이나 또 판단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저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서 저게 옳으면 당연히 실천해야 된다는 거고 또 칭찬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죠. 또 만약에 저것이 옳지 않으면 저것은 나쁜 행위니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저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인데도 우리는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있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판단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피곤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소요의 관점에서는요, 집착하지도 않고 판단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유라고 부르는데 자유입니다, 자유. 엄청난 자유입니다, 이거는.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 보면 소요라고 적혀 있고 2번은 양가로 볼게요. 자연스러운 도에 따라서 살면 모든 만물들이 평등한 것을 알게 되고 일체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며 집착하지 않게 되므로 정신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무엇이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또 옳지 않기 때문에 저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체의 구분을 하지 않게 되면 집착과 판단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어떤 것에서도 뭐 물건이 되었든지 규범이 되었든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경지. 그게 소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요와 재물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가 제가 파란색 볼펜으로 적고 있는데 보이나요? 자, 이 두 가지가 현실 세계를 떠나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떠나서 집착하지 않고 또 구분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살아가되 현실 세계에 있는 인위적인 것들, 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실 그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능을 획일화시키는 제도 어떤 거죠? 뭐 학교 제도 또는 뭐 교육 과정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똑같은 교육을 받고 인위적으로 줄 세우기 하고 구분하고 차등을 나누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들을 억압하고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장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교육 제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선생님도 그런 시기를 지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요와 재물이라는 경지가 있는데 이 소요와 재물의 경지를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노자는 이제 우리가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적 본성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했고 이게 어떤 경지인지 그리고 그 경지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지 어떤 방법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장자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경지는 소요와 재물이라는 경지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좌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좌망은요, 일단 한자를 보면 좌는 이 좌자는 앉을 좌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운간의 의자를 보통 좌석이라 하죠.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좌석이라고 하죠. 앉을 좌자입니다. 그리고 망자는요, 잊을 망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 볼까요? 앉아서 잊는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무엇을 잊을까? 우리의 마음에 계속 차별과 구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 한번 크게 이제 내쉬고 들으시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욕망과 차별적 지식들을 제거하는 것을 좌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습지에 보면 좌망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원문을 적어놨어요. 읽어볼게요. 안회가 말했다. 자, 장자라는 책에는요, 공자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제 그 공자의 제자인 안회라는 인물도 나오고, 자로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공자의 제자들이 논어에는요, 노자와 장자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일화가 나오는데, 노자와 장자에서는요, 공자를 굉장히 낮춥니다. 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낮추고 있거든요. 왜 낮추는지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을 겁니다. 왜? 유교에서는 인위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예라든가 인이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의 규범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노자나 장자가 봤을 때는 그 규범들, 인위적인 규범들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춰요. 자,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오히려 공자의 제자인 안회나 자로가 공자보다 더 먼저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더 높은 경지에 있다라는 식으로 모욕감을 주는 그런 일화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역사적 사실인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만들어낸 그 얘기 드릴 텐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회라는 인물은 이제 공자의 제자. 안회가 말했다. 저는 이미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인의를 잊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자, 안회가 다른 날 다시 찾아뵙고 말했다. 저는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어제보다는 더 많이 진전되었다라는 얘기겠죠. 더 나아갔다. 무슨 말인가? 저는 예와 악을 잊었습니다. 자, 유교에서 강조하는 예와 악, 음악을 잊어먹었대요. 자, 구분하고 차별하고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도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도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안회가 다른 날 다시 찾아뵙고 말했다. 저는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좌망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공자가 숙연해지면서 말했다. 좌망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옷가짐을 새로 갖추고 이제 삐딱하게 앉아있던 것도 허리를 딱 쭉 펴고 이제 자신의 제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좌망이란 무엇인가? 자, 아내가 말했다. 육체의 기능을 정지시켰고 총명함을 축출하였으며 형체에서 벗어나 앓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대자연의 흐름에 합치되었습니다. 즉, 도에 합치되었다라는 얘기와 비슷하겠죠? 자, 이것을 좌망이라 합니다. 자, 공자가 말했다. 대자연의 흐름에 합치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없어진다. 왜? 일체의 구분과 일체의 차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대자연에 동화되면 잠시도 중단함이 없이 대자연의 흐름과 함께 흘러간다. 인위적으로 차별과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운행 원리인 도에 우리도 이제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도가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도가 칠 때 여러분들 해수욕장이나 뭐 바닷가 갔을 때 파도가 칠 때 여러분들이 억지로 힘을 주면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 넘어지거나 물속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도가 칠 때 그냥 온몸에 힘을 빼고 파도에 몸을 맡기면 오히려 파도를 따라서 더 안전하게 해변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억지로 힘을 쓰지 않고 그 대자연의 흐름에 합치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순수하고 소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는 과연 훌륭하다. 나는 너의 뒤를 따르겠다. 자, 공자가 스승이었는데 이제 안회가 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야, 내가 몰랐던 것까지 네가 알게 되네. 내가 너한테 가르침을 얻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심재라는 방법입니다. 자, 이 심자는요, 마음 심자고 이 재는 이제 비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제 특히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런 지식들과 그런 욕망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버려내고 비워낸다라는 것이 심재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속에 잡념이 없도록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 이것이 심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밑에 학습지 심재표 안에 박스 하나 있잖아요. 이 세 번째 줄부터 얘기를 할게요. 공자가 말했다. 너의 뜻을 하나로 통일하여서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며 마음으로만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듣는 것에서 그치고 마음은 바깥 사물과 부합하는 데서 그치지만 귀라는 것은 텅 비움으로써 바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인다. 자, 여러분 항아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는 그 안에 더 이상 물을 넣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항아리가 비어 있다면 이 항아리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비어 있다면 우리는 그 비어 있는 공간 안에 또 새로운 물을 넣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장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우리 성리학 할 때 배웠죠. 이 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기에 의해서 모든 운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기운을 지극히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제 이 항아리가 마음이라 칩시다. 우리의 마음에 기가 들어갈 공간 없이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는 기를 획득할 수도 없고 대자연의 흐름에 합치할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워내야 된다. 비워내야만 우리가 기에 따를 수 있고 대자연의 흐름에 합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은 바깥 사물과 부합하는 데서 그치지만 기라는 것은 텅 비움으로써 바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인다. 도는 오직 텅 비우는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잡념들, 또 구분하고 차별하는 지식과 욕망들을 다 비워내라 하는 것이 심재입니다. 사실 자만과 심재 두 가지 모두 핵심은 비워내고 제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래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하죠. 그냥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앉아서 이제 욕망과 지식들을 버려내는 거고, 심재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싹 비워내는 거고.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그렇게 탁탁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도가, 특히 장자는요, 이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표현들을 각각,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유교에서는요,
일단 성인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우리의 선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 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군자라는 사람도 이상적 인간상이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소승불교 할 때 얘기했었던 아라한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또 대승불교 오면 보살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이 있었죠. 그렇지만 소승불교보다는 우리는 대승불교를 이제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살을 핵심으로 봤었죠. 자, 근데 도가에서는요, 일단 두 개로 나눕니다. 일단 노자. 노자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한자는 이 유교에서 성인과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두 인간상이 전혀 다르죠. 이 노자가 생각하는 성인은요, 무지하고 무욕합니다. 지식도 없고 차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지식이 없죠. 그리고 어떤 곳을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욕구도 없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라는 차별과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교에서 성인은 일단 인을 추구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을 배울 때 인은 존비, 친소를 따지는 분별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유교에서의 성인은요, 분별을 하는 사람인데, 도가에서의 성인은요, 분별을 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자, 그 점을 여러분들 한자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구분해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장자라는 인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인물. 자, 이 인물도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쓰기는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신인, 지인, 또 진인, 천인,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자,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큰 특징은 뭐냐면요, 분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재물과 소유의 경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자, 우리 학습지 보면 우리 양가로 1번 봅시다. 심재표 밑에 5번. 자, 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외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시비, 선악 등을 분별하지 않는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른 사람. 또 일체의 대립과 구별에서 벗어나 자연 만물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 나와 자연물들을 구분하지 않는 경지를 물아일체라고 하거든요. 일체, 하나의 몸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 자, 그리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며 자기 자신조차도 다른 존재와 구분하지 않는다. 물아일체 방금 설명했죠. 나와 자연물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몸으로 본다. 나조차도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을 성인, 신인, 지인, 진인, 천인이라 부른다. 굉장히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도가입니다. 도가. 노자와 장자, 대표학자로는 노자와 장자가 있는데 이 두 인물을 도가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추가로 하나 얘기할게요. 이제 하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좀 독특한데 이 하늘, 누구랑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인물이랑 비교하면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순자랑 비슷합니다. 순자. 자, 순자는 하늘과 땅을 다시 자, 공자와 맹자는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보유하거나 사단을 부여하는 도덕천으로서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순자는
단지 자연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나나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냥 하나의 물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도가에서도 마찬가지. 노자든 장자이든 하늘은요, 그냥 하나의 자연물, 있는 그냥 순수한 자연물 그 자체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했다고 벌을 주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뿐인 것.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도 유교와는 크게 다르게 보고 있다. 굳이 따지면 순자랑 굉장히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도가 사상은 끝났고요. 이제 도교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도가와 도교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도가와 도교.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일단 여기서는요. 도가는 인간의 그릇된 인식, 가치관을 지양한다. 멀리한다라는 거죠. 배척한다. 그래서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지향합니다. 원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되도록 원하는 거고 그렇게 되도록 나아가는 것.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다 거부해요. 규범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또는 심지어 덕 같은 것도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라는 덕은 굉장히 인위적인 덕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도교 사상은요, 일단 도가의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도가의 영향을 받긴 하는데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되느냐? 민간신앙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교는요, 자신의 행복이나 또는 바라는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다른 존재에게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느님한테 빌거나 부처님한테 빌듯이 종교로서 비는 거예요.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종교가 된 거. 그리고 이 사람은요, 도교 쪽은요, 불로 장생하는 거. 늙지도 않고, 오랫동안 사는 거. 또는 뭐, 불로 불사. 죽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신선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신선. 약간 구름 타고 묘기를 부리고 약간 마법사 같은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뭐다? 내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서 행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이제 단이라고 하는 경단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구슬처럼 생긴 먹는 거. 자, 이 구슬처럼 생긴 구슬처럼 생긴 그것을 먹으면 이제 오랫동안 산다거나 아니면 불사의 존재가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그렇지만 도가와 도교의 공통점은 도에 따르는 삶과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도교 사상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그냥 간략히 볼게요. 그래서 황로학 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거 삼국지 아나요? 중국의 삼국지. 자, 황로학 하면
그가. 이름이 안 나네. 다시. 자, 황로학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써야겠다. 학습지 보면서 하려 했는데 안 되겠어. 황로학. 이제 중국의 과거에는 되게 전설적인 인물인 황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합쳐서 황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것을 학문으로 바꾼 건데, 종교예요, 사실은. 종교예요. 자, 이 종교인데, 이 사람,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면, 신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되면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학파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태평도 나오죠. 자, 이 태평도가 삼국지에 나오는 황건적입니다. 그 노란 두건을 쓰고 약탈하는 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들이 맞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원래 생긴 취지는 뭐냐면요, 일단은 질병 또는 가난, 고통, 이런 것들은 내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질병을 얻는 거고 가난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또 참회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태평도입니다. 말 있고요. 태평도입니다. 자, 오두미교. 자, 이 오두미교는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뭐, 두루미 같은 느낌도 있지만, 원래는요, 5대의 쌀을 오두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5대의 쌀이 5대가 아니고 5말. 미안해요. 5말. 자, 5말의 쌀이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종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말의 쌀을 가입비로 넣었어야 됐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회비를 내죠. 그 회비를 쌀로 냈습니다. 자, 그런데 쌀을 내면서까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고, 또 전쟁통에서는 정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쌀인데, 이 쌀을 주고서까지 왜 가입을 했느냐? 여기 오두미교는요, 내가 종교를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나는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고요. 자, 그런데 가입비로 주는 이 쌀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는 며칠씩 굶어서 이제 기아에 빠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쌀을 주는 겁니다. 교단의 윗사람들이 이 쌀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헤쳐먹는 게 아니라 다른 가난한 사람 또는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자체로 선행이 되는 것이고, 아까 오두미교에서는 선행을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 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입을 함으로써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선행이 계속 쌓여서 신선이 될 수 있다. 신선이 되면 당연히 불로불사 또는 불로장생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도 아까 태평도와 마찬가지로 죄를 고백하는 거. 죄를 고백하고 신에게 용서 비는 거. 근데 이 신이 어떤 신인지는 잘 모르겠어. 빌기.
이것을 삼관수서라고 합니다. 삼관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 핵심은 오두미 교육 핵심은 빈민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두미 이거 5마리 쌀 이거 이해하기 쉽죠? 자, 이 현학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현학은 조금 특이한데요. 이 사람들은요, 현실 세계를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현실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도 끊임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현실 세계를 포기하고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또 이제 중국에는요 점괘를 보는 이제 점 본다 하잖아요. 점괘를 보는 책인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주역에는 거의 중국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선생님도 이 주역이라는 책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재밌어요. 일단은 재밌고 관심도 가요. 그런데 쉽진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점을 보는 거예요. 뭐 동전을 던진다던가 또는 제비뽑기처럼 점을 보는 건데 아무튼 이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새롭게 해석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청담이라는 토론을 되게 즐기는데요. 이 청담 토론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우주론에 관련된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했다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중림칠연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 인물들이에요. 대표 인물들 7명이라는 거죠. 대나무숲의 7 현자들, 현인들, 현명한 사람들. 자, 7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세속으로부터 떠나서 대나무숲에 숨은 거예요. 그러면서 옷도 껴입지 않고 그냥 굉장히 자유롭게 어딘가에 얼매이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옷을 안 입고 뭐 서로 대화하고 그랬다 해요. 어떻게 살았나 몰라. 아무튼 이제 중국에서 도교 사상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해도 당연히 더 발전하고 변화되면서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는 율리아 사상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수히 많겠어요. 중국이란 땅에. 자, 그리고 도교는요, 한국에도 넘어오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상과 결합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저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것이라 생각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 범위는 나오겠죠.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노자와 장자 그리고 도가와 도교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도교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로써 도가 사상도 끝.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한국의 고유 사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특히 근대 민족 종교, 근대에 만들어진 종교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노자와 장자 그리고 도교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시험도 잘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아이고 59분이네. 자, 그러면 더 얘기하지 않고 이만 안녕.